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저희 제작진이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 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공부에 도전하는 분들 참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또 기가 막힌 선생님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KBS 전 아나운서는 그녀의 첫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교장, 여행작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많은 이름을 가진 분이죠. 이번에 어학 선생님으로 돌아오셨어요. 손미나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의 저자, 손미나 작가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정말 무더위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그 단계가 계속 상승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심란하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모두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손 작가님 뵙고 싶었던 게 제가 방송국 입사를 꿈꾸며 준비했을 때 우리 손 작가님이 아나운서로 한창 활동하실 때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녀처럼 되고 싶다. 그녀의 후배가 되고 싶다. 막 그런 그랬었는데 더 제가 우리 손 작가님의 팬이 된 거는 그때 그 아나운서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계속 변신하시면서 엔잡러의 시조새처럼 되셨어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뭔가 그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능력들이 뭔지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배워나가는 것도 재밌고 그거를 좀 쓸모 있게 사용하면서 살자가 저의 하여튼 인생의 목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쟁이로 살다가 그 다음에 글도 써보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요즘 트렌드랑 잘 맞아서 저를 1세대 엔잡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아,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 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한데 그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거의 뭐 한 10% 20%도 못 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 계속 탐구를 하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랑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나의 잠재 능력을 찾아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말고 그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학 공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인적 어떤 자원이라든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아주 멋진 일들을 해낸 민족이지만 네.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국가로서도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요 5천만이 쓰고 있다는 건 정말 소수민족 언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는 순간 정말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인생의 경험을 하거나 또 뜻하지 않은 순간순간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생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문화적인 거 또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진짜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5천만에서 7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주를 하나 새로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한 직장에서 머무르면서
정년퇴임해서 인생을 마감하기보다는 계속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잡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수많은 기회들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히 날개를 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학의 마법과 능력을 누구보다 깨달은 분이셔서 내가 그 얻었던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셔서 지금 이번에 손미나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이라는 책을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시점에 집안에 앉아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 한 명이라도 그냥 안 움직이는 게 그렇죠. 가장 애국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집안에 머물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라고 아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우연치 않게 스페인에 있는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오면서 알아요. 화제가 됐죠. 그 인터뷰.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웠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 검열을 한다고 외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데 약간 그래도 그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래도 정말 아주 쓸모없게 이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는 때에 외국어를 알면 오히려 반대로 전 세계와 완전 fully connected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런 거 누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한 30년을 공부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시고 그 영상, 짧은 영상에서는 다 나누어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너무나 많은 팁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책으로 엮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 그래서 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팁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작가님이 좀 나눠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작가님이 언어적 자유를 통해 느꼈던 삶의 자유 그것들을 여러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손 작가님이 우리 한 5분 정도 책을 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서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작가님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가님 뭐 실력이 알지만 그래도 팩트체크 한번 합시다. 우리 작가님 몇 개 언어 하시는 거예요? 몇 개 언어? 제가 5개 국어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한국어 포함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뭐 조기 유학을 갔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외교관이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맞아요. 그런 데가 아니고 네네. 저는 완전히 그냥 토종 한국의 예전 몇십 년 전에 학교를 다닌 사람의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문 기본 영어 보면서 그냥. 네, 맞아요. 중학교 때 ABC 네. 배우기 시작해서 성문, 뭐 종합영어 이런 걸로 공부하고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스페인어 전공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외국어를 배우는 데 대한 조금씩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어를 배우는 거나 또 다른 기술을 배우는 일, 또 운동을 배우는 일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 후에 프랑스어를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목마르시고 배가 고프시고 언어에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고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외국어를 배웠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삶에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저도 나이를 꽤 먹었지만 나이라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고요. 노하우를 잘 알면 학습 방법을 잘 알고 어떻게 시간 투자하는지를 알고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정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긴 한데 특히 이 외국어 공부는 아주 오랫동안 뭐 내가 하나 배우기 시작했으면 그 아이는 내가 평생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AS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끝장을 내려는 생각보다는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이지 타고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소민아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 도와주고 계신데 그러면 본격적인 제가 방법을 물어보기 전에 작가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 이론과 원칙에 목숨 걸지 않고 즐기면서 공을 차는 짜릿한 라틴 축구를 염두에 두면 된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학습법은 다 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그 나라의 교육이 뭐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긴 하지만 외국어 교육만큼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법책, 두꺼운 문법책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그 PD님은? 저는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그 문법책을 배고 잘하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이기 때문에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되는 거지 우리도 한국 문법을 100% 완벽하게 알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도 문법을 100%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소화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문법을 알고 그다음에 뭐 어휘를 많이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어 공부는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저글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뭐 쓰기, 읽기 네. 분야도 다 같이 하고 네. 뭐 문법을 생각하는 것부터 단어 읽는 거 말하는 것까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오히려 듣기랑 말하기가 먼저지 아하. 다른 것들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가 오류가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꾸만 실수하는 그 과정들을 해보지 못해서 언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외국 언어 배울 때,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한번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수백, 수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어른들도 거쳐야 합니다.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체면이 좀 깎일지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 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뭐 문법이면 문법 무슨 뭐 읽기, 독해 이런 거를 먼저 하고 나서 듣기, 말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순서를 착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던 학습법 다 버리셨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방법을 좀 따라가 볼 텐데 3단계 100일 공부법, 1단계 기초 쌓기, 2단계 실력 키우기, 3단계 독립 연습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단계마다 작가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단계 기초 쌓기. 뭐 하면 됩니까? 1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와 말하기에 오히려 집중을 더 많이 하시라. 특히 듣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는데 사실인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다 어휘를 잘 모르시더라도 귀에 어떤 그 우리의 귀가 일정 음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20가지만 아시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늘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4가지 저글링을 동시에 조금씩 시작하고 워밍업을 하시라. 이것이 1단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고 네. 문법 같은 기초 지식을 쌓는 일은 중요하지만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기초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는 근데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책에서 배경음악 공부법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계속 듣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어를 스페인어 배울 때도 프랑스어 배울 때도 이태리어 배울 때도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영어 배울 땐 그 방법 몰랐기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의 뇌가 그 나라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잘 때까지 계속 그 언어만 듣는 거예요. 삐지로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군요. 그래서 귀적으로.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영화도 틀어놓고 무슨 강의도 틀어놓고 노래도 틀어놓고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들립니다. 그때 이제 어휘 공부를 같이 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모국어를 배울 때가 되면 우리의 그 뇌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펑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그 감각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를 못하는 거죠. 어른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소리도 있구나. 뭐 이를테면 프랑스어 배울 때 모음들은 들어보면 정말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단어가 있을 수 있지? 저런 음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리고 또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배울 때 뭐 에르레 같은 단어라든지 뭐 엘예 같은 거 이런 건 우리에게 없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네.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배경음악처럼 흘려서 정말 수도 없이 뭐 샤워할 때, 요리할 때, 청소할 때 계속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시간이 최소 70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그 정도를 채우시려면 정말 매일 계속 들으셔야 되고 주무실 때도 들으셔도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들으란 이야기 해주셨어요. 기초를 쌓았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저는 온몸으로 기억하는 오감 암기법?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이 우리의 그 기억이요. 뭔가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하나 배우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종이에서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이렇게 외우는 거 하고 이것을 진짜 행동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냄새를 맡거나 직접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배웠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 결과를 내거든요. 네. 우리의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다른 감각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자를 벽에다 거는데 못을 하나만 박는 거랑 대여섯 개를 같이 박는 거랑 어떤 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후자죠. 그런 것처럼 단어를 하나 배울 때도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면서 동사를 외운다든지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말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는 단어는 정말 평생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관련이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즐겁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선이 같이 움직였을 때 외국어는 훨씬 더 우리의 뇌에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즐겁게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여행을 가서 언어를 배운다든가 이랬을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왕이면 나 혼자 공부할 때도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사소한 단어 하나를 외우시더라도 아주 크게 기뻐하시면서 감정선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6739님이 저 손민아 작가님의 책으로 유럽 여행 떠나서 많은 친구들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공부하면 나중에 유럽 여행 가서 많은 친구들 사귈 수 있겠지. 상상하면 그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기쁜 호르몬.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정말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동기부여.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 책에서 아주 강조해서 초반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책에 잠깐 썼지만 입양을 보냈던 어떤 딸을 다시 만난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딸은 40대, 어머니는 70대인데요. 딸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쓰고 어머니는 70대 어머니가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딸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입양을 가가지고. 누가 성공했을까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네. 왜냐하면 꼭 배워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서 친구를 누구처럼 사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뭐 누구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그 간절한 목표가 있으시면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많이 생각하시고 심지어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뭐 셀카 같은 거 찍어놓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해놓고 리마인드를 해야 될 때마다 자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칠순 어머니 얘기해 주셨지만 0781님이 저는 환갑 맞이해서 느슨해지기 싫어서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는데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포기하지 않도록 작가님의 노하우가 녹아든 책 꼭 만나고 싶어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이 책에도 어른이 어학 공부하면 이로운 점에 대해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 뭐 뇌가 노화된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한테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외국어 공부를 책상에서만 했기 때문에 뭐든지 외국어를 펼치면 우리의 뇌가 이거를 학습이라고 받아들이고 놀이라든가 즐거운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선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한계점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큰 문제점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내가 젊은 사람보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팀장인데 이 정도로 못하는 거 티를 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할수록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스키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하죠? 자꾸만 넘어져야 됩니다. 엉덩방아를 찢는 숫자만큼 빨리 실력이 늘거든요. 그거는 외국어는 똑같아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고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 나 지금 배우는 중이야. 아, 그리고 이게 외국어지 우리나라 말인가? 나는 맞아요. 넌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얼마든지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면은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외국어를 배우실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신상 언박싱 손민아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 우리 손민아 작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 1단계 기초 쌓기에서 배경음악 공부법 얘기해 주셨고 2단계 실력 키우기에서 우리 오감 암기법 설명해 주셨어요. 자, 3단계 독립 연습에서 저는 뉴스 만들기 공부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아, 그 3단계, 2단계까지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정말 기초공사하고 2단계에서는 재료를 많이 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해봐야 됩니다. 네. 집에 뭐 페인트도 사다 놨고, 뭐 벽돌도 사다 놨으니까 이걸로 여기도 한번 쌓아보고, 여기도 벽을 한번 해보고, 이 도배지도 발라보고 하면서 집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스 만들기 놀이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짧은 문장부터 긴 그 글까지 써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면서 진짜 언어 실력 자체가 괜히 많이 늘거든요. 네. 가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막 잘라가면서 이 아이들을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정말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7살 조카가 있는데 저희 조카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군요. 꼭 재미있어요. 아이들을 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혹은 뭐 내가 공부하다 너무 지루하다 뭔가 좀 입체적인 걸 하고 싶다 아하. 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무한히 많은 토픽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속 비싼 교재를 내가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깃거리를 찾아서 그 현재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찾아서 혹은 나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네. 그 어학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학을 쓰는 그 나라에 대한 시사적인 문제, 문화까지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네요. 어휘력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8064님이 64세 남성인데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늦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까 늦지 않았다고.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저 아는 분 중에 80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한 단계씩 레벨을 높여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답이고요.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70%는 될 겁니다. 9785님이 택시기사인데 학교 다닐 때 영어 안 배운 게 한이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너무 배움도 짧고 가방끈도 짧은데 나 어학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대부분 문법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큰 차이 나지 않고요. 물론 문법은
중요합니다. 문법을 기초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전혀 저는 차이가 많지 맞아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택시기사님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실 때 계속 틀어놓으세요. 음흠. 외국어로 들을 수 있는 채널도 들으시고 외국어 노래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귀를 뜨이게 하시고 또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그 밟아 나가시다 보면 오히려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어 배울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언어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배움의 지식이 많지 않아도 어학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또 유리한 게요. 소통의 어떤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력 아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참을성도 어른들은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배우시면은 얼마든지 된다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02님이 중학생이 될 아이의 영어 고민하고 있는데 어학원 보내지 않고 미국 원어민 전화 영어만 하고 있대요. 조언을 구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론 공부보다는 말하기 듣기에 더 치중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만약에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고요. 물론 기본적인 학습, 아주 기초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공부가 함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말하기만 하는 거는 나중에 한계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학교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한 10대 중후반까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정도면요. 아주 플루언트하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많이 듣게 할 것 같고 그런 외국인과의 수업도 수업이지만 어차피 외국어는요 운동 배우는 거나 악기 배우는 거랑 비슷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되게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우리 그 자녀분께서 항상 듣기를 하고 용기 내어서 이 말 저 말 해볼 수 있도록 계속 배경에다가 뭔가를 틀어주시고 또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엄마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야 정말 너무 멋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14님이 뒤늦게지만 영어로 소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 도움되는 말씀입니다 하셨고 6002님은 저도 이번 어학 공부로 다음 올림픽 때 꼭 여행 가고 싶어요. 7028님 코로나 극복되면 언어 극복해서 자유로운 여행 하고 싶어요 하셨고 0781님 손민아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3616님 책 너무너무 읽고 싶어요. 와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줄을 서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학 공부를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께 용기의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우리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서 내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외부의 힘을 빌리거나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만의 노력으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가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날개를 다는 최고의 일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저는 외국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려는 분들 저를 믿으시고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이든 뭐 그 배경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 가지 반증된 그런 증거들이 다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용기를 내셔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놀라운 우주를 또 하나 가슴에 품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신세 한탄하고 현실 한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또 다른 우주를 꿈꿀 수 있는 어학을 공부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처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민아 작가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저의 또 롤모델이셨으니까 계속해서 엔잡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직접 못 만났는데 다음에 꼭 한번 뵙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